안녕하세요. 화학세상의 화학세일즈맨 김건아입니다. 봄볕은 며느리, 가을볕은 딸이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봄볕은 일사량, 즉 자외선이 많아 좋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외선이 많아지는 봄철입니다.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자외선과 자외선 차단제 등에 대한 얘기입니다. 태양광선인 햇빛을 쬐면 기분이 전환되고 비타민 D가 합성되는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햇빛에 과다 노출됐을 때는 피부에 붉은 반점이 생기는 등 각종 피부질환과 손상, 피부암 등을 일으키고 있죠. 이 모든 것이 자외선에 의해 발생되는 것입니다. 그럼 자외선의 특성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태양광선은 지구상의 생물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생명줄과 같은 것입니다. 이 태양광선은 파장이 짧은 것부터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으로 보통 나뉩니다. 이 중 자외선은 파장이 가장 짧은 자외선 C, 자외선 B, 파장이 가장 긴 자외선 A로 구분하고요. 파장이 짧을수록 많은 에너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투과 능력이 커져 영향력도 커집니다. 그런데 에너지가 가장 큰 자외선 C는 대기 중에 오존층에 거의 모두 흡수되고 자외선 B도 많은 부분이 흡수됩니다. 그리고 흡수되지 않는 일부 자외선 B와 자외선 A가 지표에 도달하여 피부 손상 등 건강에 위협을 주고 있는 것이죠. 특히 파장이 짧은 자외선 B는 일부만 지표에 도달하는데도 자외선 A보다 더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자외선으로부터 우리의 피부를 보호하고 건강을 지키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하나는 자연적인 생체 방어막, 즉 우리 몸에 있는 멜라민으로 방어하는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햇빛에 노출되면 피부가 까맣게 타게 되는데요. 이는 해로운 자외선을 막기 위해 몸속에서 멜라민이 만들어지는 현상으로 몸이 스스로 방어벽을 만들어내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자외선이 우리 피부에 도달하기 전에 인위적으로 방어막을 만드는 것입니다. 즉 선크림이나 부르는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것이죠. 자외선 차단제는 크게 자외선 흡수제와 자외선 산란제로 구분합니다. 자외선 흡수제는 방향족 유기화합물 등으로 자외선을 화학적으로 흡수하여 피부에 미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고요. 자외선 산란제는 고체인 이산화타이타늄 등을 이용하여 물리적으로 자외선을 반사 산란시키는 것입니다. 자외선 차단제인 선크림에는 SPF 수치가 표시되어 있는데요. SPF는 자외선 차단 지수라고 할 수 있으며 숫자가 클수록 자외선 비차단 효과가 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SPF 표기 외에 이렇게 PA로 표시한 선크림도 있습니다. 이것은 플러스의 숫자가 많을수록 자외선 A 차단 효과가 크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기타 참고할 사항입니다. 선크림 사용은 애출하기 15분에서 30분 전에 충분한 양을 바르는 것이 효과적이고요. 일상생활에서는 SPF 15, PA 플러스 하나 정도의 선크림을 사용하고 여름철 야외에 나가거나 겨울철 스키장에 갈 때는 SPF 30, PA 플러스 3 정도의 선크림을 사용하면 충분하다고 합니다. 그 외에 유의해야 할 사항으로 자외선이 가장 강한 오전 11시에서 오후 2시 사이에는 자외선 노출을 피하고 자외선 반사가 심한 해수욕장, 스키장 등에 있을 때는 특히 주의하여야 합니다. 흐린 날에도 자외선의 80% 정도가 투하되고 해변의 모래는 자외선의 25%, 스키장의 눈은 80%를 반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곳에서는 긴 셔츠, 긴 바지, 선글라스, 챙이 긴 모자 등의 보호장구를 착용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겠죠. 끝으로 선크림은 자외선의 강도와 노출 시간을 고려하여 선택해야 합니다.
필요 이상인 높은 SPF, 특히 자외선 흡수의 성분의 선크림을 바른다면 그만큼 고농도의 화학물질로 인한 피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봄철에 노출되기 쉬운 자외선에 대하여 소개하였습니다. 오늘의 내용이 흥미롭고 유익했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